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33회 기출문제를 해설을 곁들여 보완 제작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회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홀수의 시험에서는 홀수의 기출문제를 인용하거나 반영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5개회 시험 동안 표준교재 55개 부분에서 매회 출제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목차의 장, 절, 항에서 목 단위로 선정했습니다. 복습 겸 마무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풀이 진행부터 본시험 때 유의사항까지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하시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등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도 생략합니다. 그러면 33회 기출문제 1교시 3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1번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됩니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됩니다. 4번 역할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됩니다. 5번 내향성이 감소해지는 것이 아니고 증대되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 8가지입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번은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부부끼리 생활을 합니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기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됩니다. 소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족관계가 옳습니다. 3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와는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됩니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욕구 표현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조부모의 손자녀와 관계로서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은 병원 입원자는 제외되고 65세 이상인 자라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은 노인성 질병 또는 치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되며 결핵은 제외되며 65세 미만인 자도 제외됩니다. 지문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생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과 지문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은 일상생활 수행 가능자로서 제외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4번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지문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고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수급자가 합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시설. 5번은 제시 내용,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 6종에는 위 지문 외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관리, 4. 기본동작훈련, 5. 일상생활동작훈련. 6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이동도움이 맞습니다. 지문 1번 환경관리는 시설환경 서비스에 해당되고 3번 세탁물 관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고 4번 기본동작훈련과 5번 일상생활 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10가지입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7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만 합니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 변화가 있으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 대상자의 개인 삶의 존중에 맞춰야 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의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8번은 제시 내용이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라는 제시사항은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문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로서 입소 전 단계 1, 입소 계약 단계 2, 생활 단계 11, 퇴소 단계 1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9번은 제시 사례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위 지문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 4.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10번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수급자에게 해당되며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사항이며 3번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입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은 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 건강 증진, 직무 향상과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업무를 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11번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와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와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을 말한다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지문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여 잡아당긴다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과 성희롱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12번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대상입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책임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한 것을 기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1등급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13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13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는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 직업 윤리적 원칙과 윤리적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14번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는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교체하면 안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수행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은 절대 금지 행위입니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을 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하는 것도 절대 금지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교재 96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귀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15번은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는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교재 102페이지에 요양보호 대상자의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틀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면 안되고 고정을 합니다. 2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냉찜질을 합니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지 말고 움직임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손상 후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 이내에서는 냉찜질을 하고 만성 통증일 시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고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는 감염성 질환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18번은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유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합니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제는 함부로 써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19번입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19번은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는 것은 위염은 상복부, 명치의 통증과 트림과 구토의 증상입니다. 2번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는 이 질문에서 격려라는 용어보다도 권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극적인 음식, 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합니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 금식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유동식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 천식, 2. 독감, 3. 빈혈, 4. 결핵, 5. 신부전. 20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은 2번 독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겨울철에 유행하고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의 혈액순환 증가. 21번은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심장 근육 두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두꺼워집니다. 3번 심박동수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4번 심장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저하됩니다. 5번 심장의 혈액순환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혈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22번은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맞는 대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 약물 치료 편견 4가지입니다. 23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23번은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됩니다. 2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흔히 나타납니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퇴행성 관절염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24번은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은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지문 1번 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3번 칼슘 섭취를 제한이 아니고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4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 있지 말고 햇볕을 쬐이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 중의 하나로 제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골다공증을 설명했습니다. 25번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25번은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압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됩니다. 3번 요도 기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약화됩니다. 4번 호르몬 분비는 줄어듭니다. 5번 방광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실금을 설명했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2. 심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26번은 최시된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뇌졸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7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래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건조 증상 감소, 5.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27번은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5번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1번 미래의 개수는 감소됩니다. 2번 혀의 유두돌기도 감소합니다.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4번 구강건조 증상은 증가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화에 따른 특징 중에 하나인 노화에는 맛을 느끼는 세포 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28번은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4번 상처 치유 지연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시력은 흐릿해집니다. 2번 성기능은 발기부전 등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3번 소변량보다 자주 소변을 봅니다. 5번 질 분비물은 늘어납니다. 우측 박스에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이고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을 설명했습니다. 29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29번은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은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주변에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 내지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30번은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는 고강도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안되고 낮은 수준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점차 강도를 올립니다. 4번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충분히 합니다. 5번 시간이 부족해도 마무리 운동은 꼭 합니다. 31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31번은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 복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처방되는 약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32번은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고 막연한 기록입니다. 3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 기록지와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 회의록과 대상자 욕구 사정 3. 인수인계서와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급여 제공 계획서와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5.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33번은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지문 1번 상태기록지는 상담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배설 등 상태와 제공 내용을 기록합니다. 2번 사례회의록은 대상자의 욕구 사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회의의 검토 내용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3번 인수인계서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 업무 내용을 기록합니다.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목표,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합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4번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직접 의사결정을 합니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합니다. 4번 17세 이상이 아니고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교시 마지막 문제인 35번입니다.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는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35번은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삽입된 튜브는 요양보호사가 제거하지 말고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리지 말고 모아두고 목록을 만듭니다. 3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5번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히는 것이 아니고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를 올리고 똑바로 눕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후 처리는 보통 의료기관 등에서 합니다. 35회 기출문제 필기시험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33회 기출문제 실기시험 45문제도 풀어보시고 35회 기출문제도 마무리 복습 정리하는 마음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